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분산에 이어 추진에 나선 익산형 일자리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업이나 노동계가 모두 머뭇거리며 좌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조생종 사과가 남아 돌던 장수에 만생종 후지까지 재고로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과 농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수들 비위와 성추행 그리고 갑질이 끊이질 않은 전북대 사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변화 조짐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비가 온 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오늘은 산타 옷처럼 빨간 사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너무 이른 추석에 홍로 주산지 장수에서는 사과가 팔리지 않아 팔아주기 운동이 벌어지며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그런데 만생종인 후지 사과 역시 재고가 잔뜩 쌓인 채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유리용 기자입니다. 장수에 있는 산지 거점 농산물 유통센터. 만생종 후지 품종 사과를 바구니에 담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선물 세트가 아닌 일상 소비용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 포장하지 않고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골라가시라고 담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물용으로 포장을 안 하고 강줄에다 담아드리는 거예요. 지난 가을 추석 대목을 놓친 홍로 사과는 간신히 팔았지만 11월에 수확한 만생종 후지 품종이 고스란히 재고로 남았기 때문 예년의 절반 수준 가격이라도 일단 소비자를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알에 500원씩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납품을 한다고 해도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농가분들께서 좀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 대형마트 매대마다 이런 만생종 사과가 수북이 쌓인 것이 현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크기만 크고 맛이 없다는 판단에 가격을 내려도 외면을 받는 겁니다.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사과 농가들도 소비 풍조의 변화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 사과 깎으면 사과 못 깎는 애들 태반이에요. 부모들이 깎아줘야 먹고. 근데 이제 수입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손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 국내 사과 농업은 명절 대목을 겨냥한 대과 위주로 유통 구조가 획일화돼 있고 농가도 여기에 맞춰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명절 선물 풍속도가 확연히 달라지면서 농가 스스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서 추진을 선언했던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지만 노동계나 기업과의 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돼서 이러다간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9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 군산, 구미 등이 잇따라 성과를 냈지만 익산형 일자리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하림 등 식품산업기업에 신규 일자리를 만들되 강원도처럼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익산 시민들의 일자리 욕구가 높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가장 기본적인 노동계와의 협약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산형 일자리에서는 공장을 지어주면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무리한 요구까지 나올 정도인데 4대 보험 지원만으로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기업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내용이 대화의 물꼬를 떴다는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시도조차도 안 했었잖아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관 간 협조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익산시랑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익산시는 일단 내년 상반기 안으로 노동계와 기업 등 노사 민정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GM 군산공장 폐쇄만으로도 23개 협력업체 2,500여 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 못지않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일자리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북의 경제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51조 원으로 지난 2016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7%, 보건사회복지업 6.1%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반면 농림업은 0.2%, 건설업은 3.9% 성장에 그쳤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 내 총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도 전년보다 5천억 원이 줄어든 1조 8천억 원으로 개선됐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그동안 예견된 문제들을 관행처럼 여긴 채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입장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전혀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이 교수 이름이 뭡니까? 룸살롱 가면 다 나를 알아본대요, 이 교수가. 네, 지난 1년간 도내에서 가장 바람잘 날 없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전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위와 성추행, 그리고 갑질 등 그간 말만 무성했던 기득권층 교수들의 잘못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데요. 외부 질책과 총장의 공식 사과까지 나왔지만 해당 교수들이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외국에서 온 여교수를 성추행하고 택등 전북대에서 복직을 시키면 어떡하십니까? 전북대는 최근 성추행 논란을 빚은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김동원 총장은 결국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징계위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는 대학생과 이제 교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현장인데 제자들 장학금을 빼돌리고 자기 공연에 돈도 주지 않고 출연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예술대 이모 교수 역시 징계가 보류됐습니다. 그 사이 내부 고발 학생들이 학점에 불이익을 받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는데도 학교 측은 처벌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예대 쪽으로 미루시고 예대에서도 학계로 미루니까 저희는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나마 교수 비위 중 징계위에 회부된 건 이 두 건이 전부고 나머지 사안은 수사를 이유로 처벌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녀 논문 끼워넣기로 적발된 농대 이모 교수는 현재 업무방해와 사기죄 등으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고 다른 교수들의 논문 비위는 교육부의 추가 감사가 한창입니다. 또 무용대회 점수 조작 의혹의 또 다른 이모 교수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나모 교수 등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는 교수만 10여 명에 이릅니다. 자정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전북대는 여전히 법에 없선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결과가 이제 통보되는 대로 대학 측에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공의 폭행 사건과 화류계 막말 사건의 해당 교수들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단죄의 의지를 포기했던 전북대.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맞이 축제가 전주 전라가명 앞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열리는 새해맞이 축제를 기존 풍남문 광장에서 전라가명 앞으로 옮겨 진행합니다. 축제는 31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0시 30분까지 타종 행사와 합찬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진학지도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시 전형 기간에 앞서 진학지도실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상담을 진행했으며 대학별 전형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시 2월 인원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년도 최종 모집 인원과 비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대 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도록을 발간했습니다. 전북대 박물관에 따르면 전주 류씨 종중과 공동 제작한 도록은 선영에서 출토된 267점의 원색 사진을 비롯해 도자기, 복식 등 연구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로써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조선시대 분묘와 부장품 그리고 복식의 변천 양상을 자세히 살필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총선 입지자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거나 구설에 올라 도내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익산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의뢰 출마가 예상되는 이상직 중소벤처공단 이사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남원 임실 순창 예비후보인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도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이들에 대한 수사나 구설들이 도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됐습니다. 전 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당규에 따라 지난 17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도당은 일부 의원의 탈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직무대행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민간 전북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지원단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체육회장 공정선거 지원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예방과 감시는 물론 선관위 지휘를 받아 조사 활동도 병행합니다. 도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과 9일간 선거운동을 거쳐 1월 10일 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장에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합니다. 수질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상수 관로가 집중 관리됩니다. 전라북도는 수질 민원과 관로 상태를 고려해 노후 상수 관로 비율이 높은 52개 지역을 선정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은 대장균과 암모니아성 질소, 잔류 염소 등 12가지 항목의 수도꼭지 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진행하고 정부 지원 시 이들 지역의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내에서 유일하게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만들어진 꾸러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1,500여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임산부는 총 지원금의 20%만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최대 12개월간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입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군산에서 출산한 임산부로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월 중순부터 꾸러미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고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월 1회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에는 96명이 참석해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 검사와 교통법규,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참여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무주사랑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11월 현재 무주에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6명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고 예방과 더불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이 관내 22개소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품권 판매와 환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군은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30억 원으로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수소연료 전지 2개 기업과 28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70여 명의 신규 인력 고용이 기대됩니다. 컨버스테크는 해안면에 위치한 부안 제3농공단지 부지에 수소연리 전지와 드론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퓨얼셀랩스는 부안 신재생 일반 산업단지에 연구소와 공장을 조성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한 부부에 100만 원씩 30쌍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진행되는 자연치유 캠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캠프에서는 자연 임신이 가능하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 생활 체험이 이루어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시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역의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과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 사업의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할 만큼 경제성이 높다며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은 익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분한면 이장협의회 10만 원, 최은순 주민 20만 원, 유동 경로당 15만 원, 유평 할아버지 경로당 5만 원, 유평마을 부녀회 5만 원, 유평마을 15만 원, 부안군 부안읍 삼거마을 25만 원, 도담 1마을 20만 원, 신덕마을 25만 5천 원, 상리마을 28만 원, 서회 1마을 30만 원, 신선마을 15만 원, 신기마을 17만 원, 역귀마을 30만 원, 교동마을 30만 원, 동중 2마을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남 오페라단이 연말을 맞아 오는 29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송년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 송년음악회가 내일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고 이용마 기자 추모 사진전이 오늘부터 29일까지 전주 MBC 로비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학예사 인턴 3인이 기획한 전시회 가면의 경계전이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오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7회 영화와 함께하는 전주시 사회복지사 대회가 오늘 전주 조이엔 시네마 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9분 1식 공개 관찰 행사를 진행합니다. 팔복예술공장은 오늘부터 국내외 예술가를 대상으로 2020년 3기 입주 작가 11명을 모집합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년도 제1기 뱃살 속 운동교실 회원을 내일까지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비가 온 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도에서 낮 기온 4도, 익산 0도에서 4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1도에서 3도, 진안 영하 1도에서 2도, 서해안권 군산은 2도에서 5도, 고창 2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부안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